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청주에서 충청권 공천자 대회를 열어 총집결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영환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충북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가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인재 전 의원, 이기용 전 교육감 등의 원로까지 한자리에 모여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을 지방선거 승리의 중심축으로 삼아 전국 승리 교두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함께 충북에서 뜨거운 바람을,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를 지키면 동남북으로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고, 충청북도를 잃게 되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으로 영천을 사수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우리 충청북도를 지켜야 되겠다. 당내 경선을 함께 치른 윤희근 후보를 비롯해 김동원, 김수민 당협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와 서승우 전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 원팀으로 뭉쳐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북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자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 하던 거 쉼표 아니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불굴의 의지와 각오 가지고 출사표 던졌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충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본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충북을 둘러싼 여야의 새몰이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선거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용근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제기했던 충주시장 선거 국민의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 전 청장이 제기했던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미등록 여론조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고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과반인 59명의 지지를 받아 조경태, 조배숙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국회 부의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통상 맡아왔으며 최종 표결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현장 진입까지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사이 범행 직후에 피의자와 노래방 점주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로선 신고 내용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시간 청주시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 50대 B씨가 숨지고 40대 C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당일 오전 5시 10분쯤엔 흉기에 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도 공유됐습니다. 출동한 복명지구대 경찰관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밖 도로에 쓰러져 있던 C씨를 발견했고 자신을 찌른 사람이 지하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곳 지하로와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 장소였던 이 노래방 안쪽은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고는 A씨가 이미 범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주변 방범 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래방 안에는 업주와 A씨 그리고 흉기에 찔려 숨진 B씨가 있었습니다. 신고 1시간 반이 지나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노래방으로 연결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다 그랬다는데 왜 싸우는지를 모르지. 이에 대해 경찰은 C씨가 사건 발생 장소를 노래방이 아닌 지하로 언급해 벌어진 일이지만 이후 CCTV 확인과 탐문 수사, 범죄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복명동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나오면서 경찰은 이제 사고 책임과 과실 정도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과 함께 또 하나의 남은 과제는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접수만 600건이 넘는 이번 사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복명동 LP가스 폭발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일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음식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입니다. 폭발 발생 이후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피해를 본 것 같긴 해요. 영업 못한 것까지 한 일주일 영업 못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동네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현재 가스 공급업체와 음식점이 들어놓은 보험은 각각 대물 50억과 5억 이하인 걸로 알려졌는데 파손 복구와 영업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만 따져도 50억은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가스업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개인 돈을 들여 보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청주시가 보상 주체는 아니더라도 중재 역할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 주택은 주택 해갖고 관리 책임자를 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해서 뭐 소송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이마저도 끝났습니다. 가스 폭발에 따른 피해 접수만 600건. 청주시는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과일들 중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판매자들 임의로 제품 정보를 표시한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과 유사한 단어,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과일 등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최근 3년 사이 34% 늘어나며 지난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명은 여전히 실제 제품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액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의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는 품질 등급이 특, 상, 보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240개 중 36개 상품은 이와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등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의 크기도 온라인상 표시사항과 실제 상품 사이 편차가 있었습니다. 대괄호 표시된 사과들 중 중량 비율이 크게는 1.7배, 무게로는 70% 이상 차이가 있었고 한 세트 내 구성품 간 중량에서도 최고 18%의 차이가 있어 상품 선별이 균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도 표시에 있어서도 전체 조사 대상 중 45%가 고당도, 당도 선별이라는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했을 뿐 구체적 당도, 브릭스 값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2개 제품은 농산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생산지도, 유명산지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업체 임의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온라인에서 과일 세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품질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품질 정보의 구체적,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앵커대담, 오늘은 김창규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재선 도전이신데요. 민주당 이상천 후보와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제천시정에 대한 어떤 4년간의 평가를 이제 받게 되실 텐데요. 먼저 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 자기가 한 일은 성공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 지금 AI 정보화 시대에 참 저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제천 경제를 2배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은 제천 경제 2배 더 잘 살기 기반을 확실하게 닦고는 4년이었다고 확신을 하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그 투자 유치입니다. 네. 투자 유치 4조 3천억, 3조 4천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3개 기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제천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아주 큰 경제 발전을 위한 그 기반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경제하면 관광객 아닙니까? 3년 연속 충북에서는 감히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3년 연속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 한 4,300억 원의 그 용두천 개발 그 예산을 땄다든가 또 2천억 원의 산림, 국립산림 치유원 예산을 땄다든가 아주 예산이 풍년이 들은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5% 증가가 됐다든가 그 생활인구 그리고 외국인 인구 안전지수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던 아주 성공한 4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 네. 제가 앵커님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충북에서 최초로 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예산 확보하고 제2실내체육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예산을 확보한 아주 성공한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4년 더해서 또 다른 성공한 4년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이제 민선 국회 때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선 8기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 수치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참 믿기 힘든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 강원도 전체에 보다도 한 7, 8배 이상 많은 그런 그 투자 유치 목표액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자신 있게 공약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유수한 국제기업 컨소시엄이 저희하고 지금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그런 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5조 내지 6조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월경에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나머지 한 4조 원 정도는 또 제가 또 투자 유치하는데 일가견이 있으니까 10조 원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제천시가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한 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관광 정책에 대한 비전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제천이 1,000만 관광객 2024년도에는 1,113만 명을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충북의 타 도시에 비해서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안정적으로 1,000만 이상 관광객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제천이 중부 내륙 지방에 아주 우뚝 솟은 관광 메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관광 인프라 개발에 아주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또 각종 그 축제를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또 한방천연물 엑스포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이런 아주 그 소프트웨어적인 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합을 하면은 2천만 명 관광객 유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제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역시 우리가 GDP를 2배 성장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구 감소도 해결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경제를 아는 시장 그리고 경제 부흥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실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원 투자 유치 목표 그리고 2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GRDP를 분명히 2배 성장시키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40층으로 재건축해서 K-뷰티 힐링 타워를 만들고 용두천을 청계천식으로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500채를 매입해서 5만 원 청년 가정에 5만 원 월세 주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시키겠습니다. 2배 잘 살고 2배 행복한 제천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규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충북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후보는 우선 서울의 투자 네트워크 역량과 충북의 제조 실증 공간을 연계한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연계와 직거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과 창업, 주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주를 방문해 북부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주 탄금공원을 활용한 창의 융합 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국제창의 발명대회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북부권 신규 교사 임용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 충주 공고를 미래형 특성화고로 육성, 남한강초 운동장 확장, 충주형 무예 인재 양성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청주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충북형 공론장 제도화, 청주문화예술연구소 설립,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 등 11개 분야 25개 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후보별 정책 수용 여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SK텔레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오늘 도청에서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 핵심 사업인 AI 특화 시범도시는 AI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하기 위해 AI 인프라 규제 특례 등을 갖춘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5년간 국비 2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북형 AI 도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오늘 네덜란드 폰티스 대학교 교수와 학생 30여 명을 초청해 지역 문화예술을 새롭게 해석하는 문화 다양성 미디어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산 생각의 벙커 등 청주의 주요 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문화의 가치를 브이로그 등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워크숍과 더불어 폰티스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국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